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며 점차 세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육지로 상륙한 산산은 태풍의 주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수증기를 바다에서 빨아들이지 못하며 역대 최고의 위력을 가진 태풍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일본 열도에 막 상륙할 때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중심에서 엄청난 돌풍과 초속 70m에 육박하는 괴물 태풍의 위력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는 기형적인 물폭탄, 폭우를 쏟아내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난밤 일본에는 10호 태풍 산산이 지나가고 11호와 12호 태풍이 바통을 터치하며 피해 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이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력을 갖고 있는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아주 느리게 천천히 그것도 일본 열도를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며 일본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에서는 벌써부터 11호 태풍 야기와 12호 태풍 리피가 일본을 정조준하며 세력을 키워나가고 북진하고 있어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일본에게 더 큰 재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에 또다시 연이어 찾아올 두 개의 태풍이 9월 초에서 중순 사이, 즉 추석 전후로 일본을 관통할 것이라는 미합동 기상청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일본 규슈를 강타한 뒤 시코쿠를 지나가고 있는 제10호 태풍 산산에 따른 사망 실종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100명 이상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도가 센 가운데 이동 속도가 극히 느린 탓에 피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산산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시코쿠 북서부 에이메현 마스야마시 서쪽 40km 지점에서 동북 방향을 향해 시간당 약 15km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고 공영방송 NHK는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때까지 태풍 산산으로 인한 사망자는 6명, 실종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110명입니다. 군마현에서는 유적 발굴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인부가 무너져 내린 흙에 묻혔다가 구조되었고 도쿠시마현에서는 부서진 주택에 깔려 8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태풍 중심 기압은 994헥토파스칼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 최대 풍속 초속 2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는 태풍 초기보다는 약해진 수치입니다. 태풍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4m를 넘으면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되는데 산산은 상륙 전 한때 중심부 풍속이 초속 70m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 세력은 약화됐지만 향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규슈, 시코쿠는 물론 태풍 본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쿄, 가나가와 등 간토 지방에도 기록적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토사가 쏟아지거나 지대가 낮은 땅이 침수되고 강이 범람이 이어질 수 있다며 엄중 경계를 촉구했습니다. 태풍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왜 매번 일본만 향하는 것입니까? 남쪽에서 발생한 태풍이 한국으로 향하려면 일본을 지나야만 하는 점이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건 누굴 탓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론의 보도에서보다 태풍이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건 저만 느끼는 것인가요? 모두 태풍이 비껴지나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태풍이 더 강력한 느낌입니다. 이제 이런 태풍 걱정을 하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지진 태풍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네요. 이상 기후 덕분에 태풍과 호우가 번갈아 일본을 덮치고 있습니다. 태평양 심해류가 7에서 8년 주기라 바뀐다고 들었는데 따뜻한 바닷물이 해수면으로 올라오는 만큼 호우와 태풍이 더 활발하게 내릴 거라고 합니다. 이 흐름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일본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러다 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끔찍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죠? 폭염 아니면 폭우, 지진 아니면 태풍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올겨울에는 또 한파가 몰려오는 것 아닌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자민당이 새로운 총재를 뽑는다고 하니 이제 태풍 따위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할 것입니다. 기시다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지만 새로운 자민당의 지도자는 일본을 지켜낼 것입니다. 100번째 총리로 일본을 새롭게 부흥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재난 대비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 태풍으로 마비되었던 공항의 정상운행 소식만을 기다려 당장 일본을 탈출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들 또한 태풍뿐 아니라 무엇보다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여행을 취소할 뿐 아니라 일본에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출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글로벌 기업들 또한 일본 자재령이 발동되며 일본 열도만 코로나 시기와 같이 완전한 고립으로 이러한 지진이 계속될 경우 한 달 동안 약 6조 5천억 엔, 하나 60조의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일본 교토통신의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발생한 규모 5.1의 지진으로 인해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바라키현은 간토 지방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번 지진은 진도 5로 측정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도쿄 중심부에서도 일부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강한 지진이었으나 다행히 쓰나미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규모 5 이상의 지진들로 인해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태평양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하는 규모 8에서 9규모의 지진이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난카이 대지진은 1946년에 일어났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30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본의 태풍 소식과 함께 자랑스러운 한국을 알리는 젊은이들의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외신에 보도된 한국의 소식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보는 경이로워요. 한국의 예우란 놀랍습니다. 현재 해외로부터 이런 반응이 나오는 데는 최근 한국에서 발표한 대대적인 후원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부산의 한마트에서 80대 참전용사가 식료품 훔치다 적발. 쪽방에 컵라면 신세. 생활고 겪는 참전용사들. 1950년에 발발된 한국전쟁 당시에 폐허가 된 한국을 위해 전장에 뛰어들었던 참전용사들이 고된 가난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다는 참혹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실제 기사가 보도되면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나서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용사들은 찾을 수가 없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 한국 기업이 한국 역사상 이례적인 지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가난을 겪는 전국의 참전용사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미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참전국을 발로 뛰며 후원을 이어왔던 이 기업은 그 오랜 행보의 결과로 현실적 예우를 실현할 방법을 구안해냈습니다. 인프레쉬. 이곳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태극기가 새겨진 카드단 한 장으로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에 지정된 식당, 카페에서 참전용사들이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히며 현재 전국의 점포들과 협업을 맺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작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전국 점포들에게 점자 메뉴판 무료 배포를 진행한 적이 있는 이곳은 자신들을 통해 배포받았던 점포들과 협업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들을 통해 참전용사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모든 비용은 인프레쉬에서 직접 부담할 것임을 약속했는데요. 현재 이 소식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 퍼지며 한국 기업을 향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기업이 7명 남짓한 인원으로 운영되며 적자 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놀라울 정도로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인프레쉬는 그동안 기업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얼마 전 울산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이 생활고와 더불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제보에 즉각적인 지원 결정과 더불어 직접 찾아가 생활에 도움이 될 전자제품을 지원했으며 이 외에도 세종, 금천, 인천 등 각 지역의 참전용사들에게 식사 상품권 제공 및 주거 개선, 전자제품을 후원했습니다.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태국 참전용사에게 후원금 전달 등 세계 각곳의 후원과 동시에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죠. 전쟁 참전에 감사를 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기업의 이례적인 행보, 아름다운 기업. 현재 해외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프레쉬에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인프레쉬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출시한 이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서명이 새겨진 역사적인 태극기로 그 역사의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에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이 서명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담기 위해 41년의 기술력을 가진 장인과의 협업을 오랜 시간 진행해왔는데요. 또한 차키와 휴대폰, 가방 등 일상 속에서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키링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수익금은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후원된다고 하며 뜻깊은 일이기에 저 역시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리며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여전히 생활고의 고통을 겪고 계신 참전용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몸집을 가진 기업이 국가를 대신해 나서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더욱 많아지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